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날씨가 굉장합니다. 이런 아주 더울 때는 몸과 마음이 축 처질 때인데, 먹는 것으로서 영양 보충을 잘 해야 한여름 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입맛 식성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많이 드십시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를 해 드린 대로 경위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경위서라는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경위서라는 말에 있어서 경과 위는 어떤 말인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위서에서의 경과 위는 경위 이렇게 씁니다. 이 두 글자에는 공통적으로 실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결자는 옥변에 따라서 날경 혹은 날줄경, 책 혹은 경서경, 진할경, 경제경, 경영할경, 글경 등 여러 가지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이 글자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자에서 말하는 날경은 먹는 음식으로서 생것, 날것 먹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날경은 날이 섰다는 이런 이야기처럼 세로의 뜻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집에서 짜던 배틀 보면 안전자리에서 맞은편으로 아주 길게 여러 수십 가닥의 실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내려져 있는데, 그 줄이 날줄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섰다 하지 날이 누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날은 위에서부터 길이로 내리다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줄 중에서 이 글자 뒤에 있는 이 글자는 물줄기 경자인데, 이 가닥 한 가닥 이런 뜻이 글자 속에는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 드려야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대파를 식당에 가면 길이로 이렇게 썰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세로 따집니다. 날은 세로 이런 이야기인데, 책갈피를 한 장씩 한 장씩 넘길 때 책갈피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책갈피를 하나씩 하나씩 넘기는 어떤 그런 뜻이니까 지난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언젠가 우리나라의 아주 굵직 아주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불경에서 말하는 경자하고 사서 삼경에서의 경자는 똑같은 이 글자를 쓰는데, 사서 삼경에서의 서는 무엇이며 성경 불경에서 경은 무엇이냐, 서와 경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 학문의 깊이가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글자에서 보시다시피 경자는 개체 한 개 한 개 각각 다른 성질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데 묶은 것이기 때문에, 사서삼경에서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 다음 성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여러 가지의 스토리를 각각으로 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쪽에서 이야기하자면요, 반야심경, 건강경, 천수경, 다라니경, 아함경, 능엄경 이런 각각 성격이 다른 어떤 경전을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경이 맞고, 사서삼경에서 서자는 글서자를 쓰는데요. 이 글서자는 위에 있는 부분의 글자가 분율자입니다. 밑에 있는 글자는 가로괄자예요. 즉 누가 말한 것을 글로서 엮어낸 책이다. 그러니까 사서삼경에서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맞죠. 공자님, 맹자님 그 외에 여러 성현들이 말씀한 바를 기록한 책이니까 사서삼경에서 서는 서가 맞고, 시경, 서경, 주역, 성경, 불경에서 이 경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낱낱 각기 다른 성격의 여러 가지 테마와 주제를 한데 엮은 것이니까 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물줄기 경자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한 바대로 대파 같은 것을 길어 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신경과 근육이 길이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죠. 종아리가 그렇고 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경자, 목 경자에 이 물줄기 경자가 들어간 것을 보시면 이 경자에 대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경위에서 이 위자는 실사변에 다룬 가죽 위자를 쓰는데, 이 다룬 가죽 위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 앞 시간에 세대 이야기에서 기휘 이야기도 나왔을 때에 이것은 다룬 가죽 위자는 어긋나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배를 짠 조직에 있어서 내리다지 실이 이 모양이면 시줄 위자는 북에 실을 감고 이렇게 배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이 줄이 시줄입니다. 즉 배를 짤 때 이 모양, 손가락이 좀 짧아서 미안합니다. 이 모양에서 이것이 날줄이고 이것이 시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좌표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 북위 몇 도 이런 이야기 할 때 영국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초 좌우선의 동쪽 쪽에 있는 것이 동경, 즉 지구본에서 내리다지 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북위, 적도 아래는 남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38선 북위 38도 선 할 때 위는 이쪽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거기서 이 경자와 위자, 이 글자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서라는 것은 글자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나 사건 혹은 사단이 생겼을 때 그 일의 자초지종을 적은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언제 어떤 연율에서 발생을 했고 그 발전 과정은 어떻고 그 결과 마무리는 어떻게 됐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과정과 이 과정이 얽혀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런 내용을 쓴 것이 경위서인데, 경위서와 비슷한 말로서는 시말서라는 말이 있는데, 비로소 시자와 끝말자를 써서 시말서는 경위서와 사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 시말서는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서가 맞지 시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논의에서 제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경위서나 시말서는 그 내용을 볼 때는 그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일 뿐이지 반성문은 사실은 아닌데,
경위서나 시말을 썼을 때 그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관계자가 이런 일이 나로 인해서 내 책임으로서 이루어진 일이다, 생긴 일이다. 이래서 반성문의 성격을 같이 쓰는데, 반성문은 사실 반성문이고 경위서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반성문은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날경 혹은 진할경, 경제경 그 글자가 배틀에서의 내리다지로 드리워진 그 실, 그 구조 때문에 생긴 글자로서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붙여진 글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자 글자는 글자마다 그렇게 한 글자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 붙이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쉬운 글자로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날 일변에 달월자, 이 글자는 발글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있는데 달까지 떴으니까 보통 밝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명명백백, 명확, 명징 이런 글자에서는 밝을 명자를 쓰죠. 밝을 명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명간에 어떤 일을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 할 때, 혹은 명년해 보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명자는 명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글자는 발글명이 맞고, 금명간 혹은 명일, 명년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글자는 여기서는 해가 뜨고 난 뒤에 달이 떴으니까 하루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는 내일 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샀을 때 계약금 다 주고 잔금까지 쳤는데 집을 안 비켜줘.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자력으로서 그 사람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릴 경우에 붙이는 소송이 가옥 혹은 부동산 명도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부동산 명도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글자는 넘길 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 있던 자리에 달에게 자리를 넘겨주니까, 해 있던 자리를 달에게 넘겨주니까 넘길명. 이것은 해와 달이 같이 있으니까 밝다는 뜻이 있고, 해가 지고 난 뒤에 달이 떴으니까 내일이라는 뜻. 그래서 이 글자는 밝을 명도 되고 내일 명도 되고 넘길 명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글자를 명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단순히 밝을 명자 한 개만, 그 뜻 한 가지만 알면 이건 넘길 도자이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이 밝게 넘긴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 글자 밝을 명자, 지금이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자 글자는 그 글자마다 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로상자 같은 경우가 또 그런 경우인데, 이 시간이 너무 들 것 같아서 다음에 서로상자는 또 그때 돼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 글자가 갖고 있는 이 이면에 담긴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영어에서도 아침 식사를 이야기하는 breakfast, 여기에서 break 이 뜻은 우리가 뭐 깨다, 부수다, 깨뜨리다 이런 뜻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예요. fast, 빠르다는 이런 뜻만 알고 있으면 이건 해석이 잘 안 된다 하죠. break 하는 거는 깨뜨리다는 뜻이 맞고, 뒤에 있는 fast, fast는 빠르다는 뜻 말고 단식을 한다, 굶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제 저녁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굶고 있었으니까 굶는 상태를 깨뜨린다. 단식을 중단시킨다는 뜻도 있고 지금 굶고 있는 상태를 깨뜨린다. 이런 뜻이니까 밤새 아무것도 안 먹는 걸 아침 식사를 함으로 해서 그 굶은 상태를 깨뜨린다. 이런 뜻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하나의 뜻만 알고는 그 속뜻을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자 글자는 글자마다 가치와 표준과 뜻과 맛이 각각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 뜻을 제대로 알고서야 올바른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자 생활을 통해서 격조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자에 있어서 글자의 기본 구성을 이루는 부수의 일반 이론,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부수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